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조 확인하시고 조금 있다가 1, 2조는 2층으로 내려가셔야 되거든요. 앞자리요. 앉으세요. 옆자리.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오셔도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종합내과 조기훈입니다. 경동맥 초음파 강의는 먼저 개괄적인 내용과 아나토미 그리고 스캔 방법 그리고 평가해야 될 것들 IMP, 플렉스테노시스와 치료에 대해서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카로티드 IMP를 측정해서 조기 동맥경화나 CVD 리스크 그리고 플렉, 특히 언스테이블 플렉을 디텍션함으로 해서 세레브랄 임팍이나 TI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매저를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MP, 플렉, 그리고 스테노시스를 평가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동맥경화는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혈관의 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조기의 변화들을 초음파에서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혈압, 당뇨, 이상지지혈증, 스트로크나 심질환의 가족력, 리스트 스트로크나 TIA, 스모커 등이 해당이 되겠고 고령의 환자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나토미는 라이트와 레프트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라이트는 아우틱 아치에서 브라키오세팔릭 아테리에서 나와서 여기서 이제 CCA와 서브클라비안 아테리가 기시하겠고 왼쪽은 아우틱 아치에서 바로 서브클라비안과 CCA가 기시하게 되겠습니다.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에서는 벌테브럴 아테리가 기시해서 C6번 정도 레벨에서 이제 벌테브라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를 따라서 진행을 하겠고 CCA는 ICA와 ECA로 나눠지는데 보통 한 C3번에서 5번 정도 레벨에서 나눠져서 이 ICA와 벌테브라 아테리는 이제 브레인으로 들어가서 윌리스 서클을 이루게 되고 ECA는 페이스 쪽으로 블러드 서플라이 담당하게 됩니다. 보통 카로티드에서 이 정도 범위를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CCA 기시 부위 그리고 넓어지는 부위인 벌브 그리고 ICA의 프록시멀 포션 그리고 버테브럴 아테리의 프록시멀 포션이 플렉이나 스테로시스가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이런 부위를 잘 관찰해야 되겠고 브레인 내에서는 그 ICA의 사이폰 부위가 옵스트럭션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초음파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혈류 속도나 혈류 파형을 이용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검사는 슈파인 포지션에서 베개를 베지 않고 넥을 인스텐션 시킨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로테이션 시켜서 리니어 프로브를 이용해서 보통 관찰하지만 좀 더 디스탈 부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젝터나 컴팩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SCM 머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레터럴 그리고 엔티리얼, 포스테리얼로 브리치할 수 있는데 엔티리얼과 레터럴은 조금 편하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 반면에 포스테리얼은 좀 더 디스탈까지 트레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트랜스버스 스캔을 시행하고 그 롱기튜디널 스캔을 시행하는데 트랜스버스에서는 이제 CCA, ICA, ECA를 B모드나 컬러드 블러를 이용해서 스테노시스나 블랙이 있는지 관찰하면 되겠고 롱기튜디널 스캔에서는 CCA에서 디스탈 포션에서 IMT를 측정하고 마찬가지로 블랙이나 스테노시스가 있는지도 관찰하고 도플러 플로우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혈류 속도를 혈류 파형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테브라 아테리에서는 프록시말에 스테노시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위는 잘 관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혈류 방향이 CCA와 같은 방향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는 먼저 그 브라키오세팔릭에서 서브클라비안 CCA가 기시하는 부위를 관찰을 하고 좀 더 디스탈로 이제 디스탈 CCA 그리고 넓어지는 부위인 벌브 그리고 ICA와 ECA가 나눠지는 부위까지 관찰을 하고 ICA를 끝까지 이제 관찰할 수 있는 데까지 트레이싱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롱티튜디널 스캔에서는 먼저 CCA를 관찰하고 상부에서 포스테로 라테랄에 있는 ICA를 관찰하고
글러브의 아래쪽을 고정하고 윗부분을 로테이션해서 안테로 매달려 있는 ECA를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ICA와 ECA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ICA는 보통은 좀 다이아미터가 크고 ECA는 좀 작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포스테럴, 라테럴, 그리고 엔테로 미디얼에 위치하고 ECA는 브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 브랜치 superior thyroid artery를 보여주겠습니다. 또한 도플러 스펙트럴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ICA는 브로드한 시스톨릭 피크를 보이고 다이스톨릭 벨러스티가 높습니다. 반면에 ECA는 샤프하고 내로한 시스톨릭 피크를 보이고 다이스톨릭 벨러스티가 낮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벌테브럴 아트리는 먼저 CCA를 롱지튜디널 스캔으로 관찰한 후에 여기서 이제 후루 방향을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되면은 벌테브럴 아트리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트랜스퍼스 프로세스 사이에 있는 이 부위를 관찰하게 되는데 앞쪽에 있는 것이 베인이 되겠고 뒤쪽에 있는 것이 아트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브클라비안 아테리가 막히게 되면은 동측에 벌테브럴 아테리의 혈류가 역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벌테브럴 아테리 혈류 방향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MT는 좀 측정하는 부위는 다양한데 보통 디스탈 CC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리얼보다는 파월에서 측정하고 플렉이 없는 부위에서 측정을 하면 됩니다. 매뉴얼로 측정할 경우에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측정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고 기계에 따라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범위를 설정해주면 민값과 맥스값을 나타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IMT의 민값은 노말이 한 0.8에서 0.6에서 0.8mm 정도이며 1mm가 넘는 경우에 이제 CHD와 CVD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렉은 주위 IMT에 비해서 50% 아니면 0.5mm가 넘는 경우 그리고 포칼 티크닝이 1.5mm가 넘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플렉은 에코제네스틱, 텍스처, 서피스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특히 하이퍼이코익한 경우 그리고 헤테로지너스한 경우 그리고 어스레이티드 즉 디펙트가 2mm가 넘는 경우는 스테이블 플렉이라고 합니다. 아이조소이코하고 호모제네스한 경우는 스테이블 플렉이 되어 있고 헤테로지너스하고 그리고 하이퍼이코익에서 내감과 구분이 잘 되지 않지만 도플러에서 이제 이런 이제 발견될 수 있는 하이퍼이코익한 플렉이나 이렇게 디펙트를 가지고 있는 어스레이티드 플렉은 언스테이블 플렉이 되겠습니다. 이런 언스테이블 플렉들은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스트로크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프리플로팅 플렉, 떠다니는 이런 플렉들이 간혹 발견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이제 스트로크 리스크를 증가시킵니다. 카로티드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그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이렉트 메저하는 방법, 즉 ECST, NASCT 방법이 있고 에어리어 메저하는 방법이 있고 플로어로 메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CST, NASCT 방법은 안지오그램을 시행해서 엔도아테벡토미 인디케이션을 정하는 데 사용되었던 방법인데 초음파에서도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ECST는 전체 내강 지름을 항모로 하고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내강을 뺀 값을 분자로 했을 경우에 구할 수가 있고 NASCT 방법은 전체 혈관 지름 대신에 디스탈 쪽에 있는 인텍트한 혈관의 직경을 사용했을 경우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ECST가 좀 더 높게 측정이 됩니다. 에어리어 메저는 트랜스퍼스 스캔상에서 이렇게 전체 혈관과 그리고 페이턴트한 그런 룸앤을 설정을 해주면 계산을 해줍니다. 보통 ECST 방법과 좀 유사한 값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플렉이나 스테노시스가 항상 일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도플러 스펙트럴 아날리시스를 시행을 합니다. 피크 시스톨릭 벨러시티, 엔드 다이스톨릭 벨러시티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ICA와 ECA의 PSV 레이시오를 구하고 이시선 인덱스, 퍼센틸리티 인덱스 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이제
그 협착이 진행될수록 어느 정도 거의 막히기 전까지는 이제 혈류 속도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 표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125와 230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그 스테노시스가 50%가 넘는 경우에는 PSV가 125가 넘게 되고 70%가 넘게 되면은 230이 넘게 됩니다. 물론 비모드상이나 도플러상에서도 옵스트럭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고 보조 지표로서는 ICA와 ECA의 PSV 레이시오 그리고 ICA의 EDV를 참고로 할 수 있는데 보통 2, 4 그리고 40, 100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리얼 오클루전 같은 경우에는 혈류 속도가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막히게 되면은 거의 막히게 되면은 혈류 속도가 다양하게 디텍션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도 지표들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진영 교수님 강의 자료에서 몇 가지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텐션 DM 리디미아가 있었고 라이트 사이드 위크니스와 레프트 아이의 블라인드니스가 있었습니다. 빙오드 상에서 50% 이상의 옵스트럭션이 보이고 있고 ICA의 PSV는 252 그리고 PSV 레이시오는 8.1 ICA의 EDV는 116이었습니다. 즉 230이 넘고 4가 넘고 100이 넘기 때문에 70% 이상의 스테노시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치료에서 나오겠지만 70% 이상이 막혔을 경우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앱솔 그 엔드아테퍼미의 앱솔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스크리닝으로 검사를 진행했고 B모드 상에서 5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관찰되며 PSV는 17.7로 낮고 PSV 레이시오도 0.6 그리고 EDV도 3.6으로 아주 낮게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는 리어 오클루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스크리닝으로 검사를 했고 B모드 상에서 스테노시스가 50%가 넘으며 PSV는 168, PSV 레이시오는 6.9, EDV는 63으로 125와 230 사이이고 그리고 2와 4 사이 그리고 40과 100 사이 경우로 40에서 69% 스테노시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스크리닝으로 검사를 했는데 스테노시스가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ICA는 110 그리고 PSV 레이시오는 1.3 EDV는 36으로 50% 미만의 스테노시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기록을 할 때 보통 IMT 라이트 레프트를 기록하고 플래그의 성상과 위치를 기록하며 CCA, ICA, ECA의 PSV 기록하고 ICA, EDV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버테블 아트리에서는 스틸이 있는지 그리고 플로 패턴이 괜찮은지를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플래그 위치나 스테노시스 정도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한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롱지튜디널 스캐닝 시행할 때는 혈관벽과 패러럴하게 스캔을 해야 됩니다. 또한 리어월과 파월이 잘 보이게 명료하게 보이게 두 라인으로 보일 수 있게 스캔을 해야 되고 혈관 내감은 어네코이하며 프록시마가 디스탈이 이제 혈관 전장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PRF라고 해서 펄스 리피티션 프리퀀시를 조절을 함으로써 칼라 베러시티 스케일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이런 에어라이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어라이징이 없어질 때까지 조절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파라티드 소나에서는 베러시티 스케일을 30에서 40 정도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또한 칼라 게인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이즈가 생기거나 너무 낮은 경우에는 혈류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 게인은 최대한 올려서 이제 노이즈가 생기는 데까지 관찰하고 좀 낮춰서 노이즈가 없어지는 그 상태에서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빈과 그 혈류가 이루는 각도를 도플러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 각도가 너무 크게 되면은 오차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60 이하로 맞추도록 하고 그 샘플 볼륨은 이제 중간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한 2, 3mm 룸에는 3분의 1 정도 센터에 위치합니다. 도플러 앵글의 60 이하로 조절하기 힘든 경우에는 혈관의 주행을 이용해서 측정 부위를 변경하거나
플로브의 끝부분을 압박하는 방법, 힐토 테크닉을 이용해서 각도를 조절하고 또한 이제 컬러 박스의 슬랜트 기능을 이용해서 그 각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이제 슬랜트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혈육 파형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적절히 이용해서 각도를 60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탈 RCA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포스텔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좀 더 디스탈까지 관찰할 수 있겠고 어퍼 쪽으로 틸팅을 하거나 프리퀀시를 낮추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디스탈까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CCA를 검사를 시작하는 부위는 이제 이렇게 CCA가 BC가 되는 부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부위에 플렉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플러 플로우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앵글을 최대한 낮추게 되면은 좀 더 자세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게인을 올리면 좀 더 자세히 보일 수 있고 컬러 밸런스 스케일을 낮춰서 저속의 혈류까지 같이 관찰하게 되면 좀 더 잘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프리퀀시를 낮추는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그 IC의 PSV가 시스톨이 아주 낮고 다이스톨 플로우는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CCA도 마찬가지로 다이스톨 플로우가 안 보이고 시스톨릭 벨로시티가 낮습니다. 그렇지만 ECA는 노멀 플로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CCA도 노멀 플로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디스탈 쪽에 저항이 있어서 이렇게 시스톨과 다이스톨이 낮아지는 그런 겁니다.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몰 디스탈 ICA가 굴러져 있거나 그 위쪽에 있는 더 디스탈 쪽에 있는 미드 세레브랄 아테리 오클루전을 의심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양쪽에 그 CC의 EDVB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메디컬 트리트먼트로 스타틴과 안티플레이트드 에이전트 그리고 안티코아귤런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꼭 서지컬 트리트먼트는 이제 주로 엔드아텍토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70%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가 앱솔루트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스텐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엠볼릭 스트로크의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아텍토미를 시행하기 어려울 경우에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보통 70%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줘야 되겠고 70% 이상의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좀 더 우세하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습니다. 70% 이상의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해줘야 되겠고 50%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70% 이상의 증상이 없는 경우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센터의 성정이나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국에는 그 경동맥 초음파는 디스탈 CC에서 IMT를 측정을 하고 플렉을 형상과 유무를 관찰하고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와 정도를 특히 이제 도플러 스펙트럴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벌테블 아테리의 이제 혈류 방향이 올바르 디스틸이 없는지 관찰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이렇게 잘 들리네. 정말 좋아요. 질문이 혹시 마이크 그 좋으신 질문이 분이 있으시면은 그 뒤쪽에 명찰도 있으니까요. 그 명찰에 보면 조가 나와 있습니다. 1조, 2조는 조금 이따가 2층으로 내려가시고 3, 4조는 여기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좀 5분 휴식하고 준비 내용대로 이제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